마음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눈길이 가는 카드가 2개 있다면 2개 모두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품으로 선택 도와드릴게요. 일 번 고르신 분들, 이 사람은 당신을 완전히 잊은 게 아니에요. 아직 당신 소식을 확인하거나 예전 대화 내용을 떠올릴 가능성이 커요. 구독과 좋아요로 새로운 리딩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붉은 실매듭이 끌린 이유는 이 관계가 깔끔하게 끝난 게 아니라 애매하게 남겨진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연락은 끊겼는데 차단까지는 아니었거나, 대화는 끝났는데 서로의 근황은 볼 수 있었거나, 마지막 말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난 분들이 많아요. 1번 분들, 상대는 당신을 싫어서 끊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아직 당신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어요. 특히 당신이 자기에게 잘해줬던 부분, 서운해도 참아줬던 부분, 먼저 대화를 풀어보려고 했던 부분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갚지 못했죠. 이 사람은 당신을 생각할 때 편한 기억만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답장을 늦게 했던 것, 약속을 흐리게 만들었던 것, 당신을 기다리게 했던 것, 감정 표현을 피했던 것까지 같이 떠올려요. 그래서 연락하고 싶어도 쉽게 못해요. 연락하면 "그동안 왜 그랬어? 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요. 1번 분들이 제일 답답했던 건 이거였을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떠난 사람처럼 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대로 잡지도 않았어요. SNS는 보는데 연락은 없고, 차단은 안 했는데 말도 안 하고, 가끔 흔적은 남기는데 직접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1번 분들은 계속 헷갈렸죠. 마음이 있으면 연락하지 않았을까? 근데 진짜 마음이 없으면 왜 아직 보는 거지? 내가 의미 부여하는 건가? 아니야, 저 사람도 뭔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반복했을 수 있어요. 상대가 연락을 안 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예요. 먼저, 설명해야 할 일이 많아요. 이 사람은 당신에게 연락하면 안부만 묻고 끝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당신은 당연히 묻게 될 거예요. 왜 연락이 늦었는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시 연락한 이유가 뭔지요. 이 사람은 그 대화를 피하고 싶어 해요. 감정이 없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자기 행동을 설명할 자신이 부족해서 피하는 쪽이에요. 2번째는 거절당할까 봐 무서워해요. 1번 분들이 예전에 많이 기다렸다면 상대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연락하면 당신이 차갑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 이제 와서 왜 연락해?" 이런 말을 들을까 봐 걱정해요. 겉으로는 자존심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거절당하는 걸 꽤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3번째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처음 며칠은 연락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미뤘고 시간이 지나니까 더 못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용기가 생기는 타입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더 어색해지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연락이 늦어졌을수록 더 못 움직였을 가능성이 커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본인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이 완전히 떠나는 건 원하지 않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본인은 조용히 있으면서 당신이 아직 자기 생각을 하는지는 궁금해 하거든요. 이런 사람은 연락을 안 한다고 해서 마음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자기 불편함을 피하는 데 더 익숙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전에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풀기보다 시간을 두는 쪽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싸우거나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기보다 며칠 조용해졌을 수 있어요. 그러면 1번 분들은 그 침묵을 견디다가 결국 먼저 말을 걸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한쪽이 계속 풀고 한쪽은 기다리거나 피하는 방식으로 반복됐을 수 있네요. 당신이 먼저 연락해서 "우리 얘기 좀 하자."라고 하면 이 사람은 대답을 바로 못했을 수 있어요. 읽고 늦게 답하거나 바쁘다는 말로 미루거나 말투를 가볍게 바꿔서 진지한 대화를 피했을 수 있죠. 그때 1번 분들은 상처받았을 거예요. 나는 진심으로 풀고 싶은데 상대는 대화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니까요. 이 사람은 당신을 어떻게 보냐면요. 당신을 마음이 깊은 사람으로 봐요. 자기를 쉽게 버리지 않았던 사람, 자기 말과 행동을 진심으로 받아줬던 사람, 대충 대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기억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운 사람으로도 봐요. 당신이 부담스럽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준 마음에 비해 자기가 부족했다는 걸 알아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은 당신 앞에서 좋은 사람이고 싶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죠. 답을 늦게 하거나 약속을 피하거나 마음을 표현하지 않거나 관계를 애매하게 만든 적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당신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지 신경 써요.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겠지. 내가 연락하면 뻔뻔하다고 생각할까? 이런 걱정이 있어요. 상대가 당신을 아직 좋아하냐고 물으면 감정은 남아 있어요. 다만 이 감정이 바로 행동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감정을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번 분들 마음이 힘들어요. 상대 마음이 완전히 없으면 차라리 정리가 쉬운데 남아 있는 것 같으니까 계속 기다리게 되죠. 다시 올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방식이 중요해요. 이 사람은 갑자기 깊은 고백으로 오기보다 짧은 안부로 시작할 가능성이 커요. "잘 지내?" 갑자기 생각나서. "요즘 어때?" 전에 말했던 거 생각나서. 이런 식이요. "처음부터 보고 싶었어." 라고 하기보다 당신 반응을 먼저 볼 거예요. 당신이 받아줄 분위기인지 확인하려는 거죠. 상대가 당신에게 다시 연락한다면 처음에는 미안함을 바로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갑자기 생각나서. 이런 식으로요. 이때 1번 분들이 속으로 화가 나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동안 마음속으로 수십 번 대화했는데 상대는 너무 가볍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따지면 대화가 닫힐 수 있어요. 그렇다고 다 받아주라는 말도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건 짧게 반응하고 상대가 조금 더 말하게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응, 잘 지냈어. 갑자기 연락해서 좀 놀랐네." 이 정도가 좋아요. 이 말은 반갑다는 여지는 주지만 동시에 상대가 왜 연락했는지 말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요. 상대가 그냥 생각나서 라고만 하면 거기서 끝내지 말고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그냥 안부가 궁금했던 건지 아니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건지 궁금해. 이렇게요. 이 말이 중요해요. 1번 분들은 예전에도 상대가 애매하게 말하면 그걸 대신 해석해 줬을 가능성이 커요. 이번에는 대신 해석하지 마세요. 상대 입으로 말하게 해야 해요. 만약 이 사람이 연락해 온다면 처음 대화에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첫 연락은 테스트에 가까워요. 진짜 중요한 건 두 번째, 세 번째 행동이에요. 연락이 한 번 오고 끝나는지 계속 이어지는지 말만 하는지 실제로 만나자고 하는지 미안하다는 말을 피하는지 조금이라도 인정하는지 이걸 봐야 해요. 1번 분들은 연락이 오면 너무 빠르게 관계 회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연락 온 거면 '마음 있는 거겠지. 이제 다시 잘 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빨리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외로워서 연락할 수도 있고 미련 때문에 연락할 수도 있고 진짜 다시 해 보고 싶어서 연락할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는 겉으로 처음엔 비슷하게 보여요. 그래서 바로 믿지 말고 시간을 두고 봐야 해요. 외로워서 온 사람은 대화가 자기 이야기 위주예요. "힘들다. 요즘 별로다. 갑자기 네 생각이 났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당신이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면 깊게 듣지 못할 수 있어요. 미련 때문에 온 사람은 과거 얘기는 하는데 앞으로 얘기는 피할 수 있어요. "그때 좋았지. 우리 재밌었는데." 이런 말은 하지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애는 답이 흐려요. 진짜 다시 해보고 싶은 사람은 미안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은 상대 연락이 오면 이 세 가지를 구분하세요. 말만 따뜻한지, 자기 외로움만 풀고 가려는지, 아니면 실제로 관계를 다시 만들 생각이 있는지요. 이걸 보지 않고 바로 마음을 열면 또 기다리는 쪽이 될 수 있어요. 연락 시기는 갑자기 올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밤 혼자 있는 시간, 예전 기억이 떠오르는 날, 당신이 더 이상 자기를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강해요. 이 사람은 당신이 기다린다고 느끼면 더 미룰 수 있어요. 반대로 당신이 진짜 정리하는 것처럼 보이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1번 분들은 이 사람을 기다리더라도 기다리는 티를 너무 많이 내면 안 돼요. 매일 게시물을 올려서 보라고 하는 것도, 일부러 의미 있는 노래를 올리는 것도, 공통 지인에게 떠보는 것도 조심해야 해요. 그런 행동이 한두 번이면 괜찮지만 반복되면 상대가 아직 나를 신경 쓰네 하고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연락이 더 늦어질 수 있어요. 1번 분들이 먼저 연락하고 싶은 경우도 볼게요. 먼저 연락해도 되냐고 묻는다면 상황에 따라 가능해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내가 답장을 못 받아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 때만 보내세요. 답장이 늦거나 짧아도 내 하루가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정리됐을 때요. 아직 답 하나에 심장이 내려앉을 것 같다면 지금은 보내지 않는 게 나아요. 보낸다면 내용은 짧아야 해요. 잘 지내?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어. 이 정도가 좋아요. 절대 처음부터 나 아직 너 못 잊었어로 시작하지 마세요. 그 말은 나중에 상대가 대화에 들어왔을 때 해도 늦지 않아요. 처음부터 마음을 전부 꺼내면 상대가 책임져야 할 감정이 너무 커져서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답장이 왔을 때 바로 빠르게 답하지 않아도 돼요. 일부러 밀당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1번 분들이 너무 빠르게 반응하면 상대는 당신이 아직 그 자리에 있다고 느껴요. 그러면 자기 속도를 또 늦출 수 있어요. 차분하게, 보통 대화처럼 하세요. 1번 분들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더 자세히 말할게요. 장문 문자 보내지 마세요. 특히 밤에 감정 올라올 때 쓰는 긴 메시지 조심해야 해요. 나는 아직도 네가 생각나고 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 네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고 이런 글은 1번 분들 마음은 진심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부담으로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상대가 읽고도 답을 미루거나 짧게 답하고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1번 분들만 더 상처받아요. 답장을 재촉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재촉받으면 피하는 성향이 있어요. 왜 답 안 해? 읽었잖아? 또 이러네? 이렇게 보내면 상대는 자기 잘못을 보기보다 압박감을 먼저 느껴요. 물론 1번 분들이 답답한 건 맞아요. 하지만 제 촉으로는 이 사람을 움직이기 어렵네요. 연락 왔다고 바로 마음을 다 열지 마세요. 오래 기다린 만큼 반가울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다정하게 받아주고 지난 일 다 괜찮다고 해버리면 상대는 책임감을 덜 느낄 수 있어요. 아직 나를 받아주네 하고 안심해요. 그러면 또 같은 방식으로 느슨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일부러 질투 유발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만나는 척, 잘 지내는 척, 상대 보라고 사진 올리는 행동은 오히려 반대로 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질투를 느껴도 그럼 됐네 하고 물러날 수 있어요. 질투를 느낀다고 해서 바로 잡는 사람은 아니에요. 해야 할 행동은 더 현실적으로 갈게요. 먼저 내 마음을 정리하세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해요. 단순히 연락만 받고 싶은 건지, 사과를 듣고 싶은 건지, 다시 만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왜 그랬는지 설명만 듣고 싶은 건지요. 이걸 모르면 상대가 작은 말 하나만 해도 흔들려요. 연락을 먼저 하고 싶다면 짧게 하세요. 잘 지내? 정도가 좋아요. 또는 자연스러운 계기가 있다면 그걸 사용해도 돼요. 하지만 보내고 나서 바로 답을 기다리며 하루를 망치면 안 돼요. 보냈으면 내려놓아야 해요. 이 사람 답장이 늦을 수 있어요. 답장이 늦다고 해서 당신 가치가 낮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성향이 그런 거예요. 상대에게 답이 오면 처음에는 차분하게 받아주세요. 너무 차갑게 왜 연락했어? 하고 바로 막아쓰기보다 대화가 조금 열린 뒤에 물어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잘 지냈어. 갑자기 연락한 이유가 궁금하긴 해. 이 말은 부드럽지만 핵심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책임 있는 대답을 요구하되 싸움을 걸지는 않는 말이에요. 만약 상대가
그냥 생각나서 라고 하면 거기서 더 확인해야 해요. 그냥 생각난 거면 안부만 묻는 건지 아니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건지 알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1번 분들은 애매한 대답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 사람은 애매하게 넘어가는 습관이 있어서 당신이 확인하지 않으면 다시 흐려질 수 있어요. 재회 가능성을 보려면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연락이 반복되는지 보세요. 한 번 연락하고 사라지는 건 미련이나 외로움일 수 있어요. 며칠 뒤에도 다시 연락하고 대화를 이어가려는지가 중요해요. 시간을 내는지 보세요. 말만 다정하고 실제로 만나자는 말이 없으면 아직 조심해야 해요. 마음이 있으면 결국 시간을 내요. 아무리 바빠도 잠깐이라도 대화할 방법을 찾죠. 과거 행동을 인정하는지 보세요. 그때 내가 좀 피했지. 네가 힘들었을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와야 해요. 사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자기 행동을 알고 있다는 말이 필요해요. 이 관계가 다시 좋아지려면 상대가 당신을 다시 소중하게 대해야 해요. 소중하게 대한다는 건 말이 예쁘다는 뜻만 아니에요. 답장을 너무 오래 방치하지 않는 것, 약속을 흐리지 않는 것, 감정 얘기를 피하지 않는 것, 당신이 서운하다고 말했을 때 방어만 하지 않는 것, 이런 현실적인 행동이에요. 1번 분들, 이 관계는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1번 분들이 전부 끌고 가면 안 돼요. 예전에도 당신이 더 많이 기다렸고, 더 많이 해석했고, 더 많이 참았다면 이번에는 방식이 바뀌어야 해요. 상대가 연락을 해도 당신이 다 받아주면 안 되고, 상대가 보고 싶다고 해도 바로 믿으면 안 돼요. 행동으로 확인해야 해요. 상대가 진짜 마음이 있다면 느리더라도 계속 다가올 거예요. 하루 다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날도 이어지고 일주일 뒤에도 이어지고 실제 약속으로 이어져야 해요. 그게 없으면 아직은 마음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마음만으로는 관계가 유지되지 않아요. 행동이 있어야 해요. 1번 분들 마음도 돌봐야 해요. 이 사람 생각 때문에 잠을 설쳤거나 휴대폰 알림만 계속 확인했거나 그 사람 이름 하나에 하루가 흔들렸다면 이제는 일상을 먼저 잡아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상대 확인하지 말고 내 일정부터 보세요. 밥 잘 챙겨 먹고 잠 줄이지 말고 친구 약속도 잡으세요. 연애가 힘들수록 생활이 무너지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정성을 들이고 싶다면 상대를 억지로 오게 해달라고 빌기보다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빌어보세요.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나를 가볍게 대하는 연락은 거절하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대화하려는 연락만 알아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 마음이 먼저 정리돼야 상대 연락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마지막 조언이에요. 1번 분들, 이 사람은 아직 당신을 완전히 지우지 않았어요. 먼저 연락이 올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그 연락이 바로 재회를 뜻하지는 않아요. 연락은 시작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뒤에 이 사람이 달라진 행동을 보이느냐예요. 당신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혼자 버티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상대가 오면 반가워 하셔도 돼요. 하지만 예전처럼 다 이해해 주지는 마세요. 사과 없이 넘어가면 짚고 연락만 하고 약속이 없으면 확인하고 애매한 말만 반복하면 멈추세요. 그래야 1번 분들이 다시 다치지 않아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1번 분들은 오늘부터 연락이 오느냐 보다 연락 후 행동이 달라지는지 보시면 돼요. 2번 고르신 분들, 이 사람은 당신을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숙이고 연락하는 걸 자존심 상하는 일로 생각해서 버티고 있네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한번 보태주세요. 오늘 리딩이 필요한 분들께 더 깊게 다하여 천국 문진이 끌린 이유는 상대가 마음이 없어서 차가운 게 아니라 자기 체면과 자존심을 너무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보고 싶어도 티 안 내고 궁금해도 먼저 묻지 않고 흔들려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쪽이에요. 2번 분들, 이 사람은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정이 있어도 바로 보여주지 않고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당신 입장에서는 나를 좋아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갑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연락이 늦거나 답이 짧거나 먼저 말 걸지 않거나 대화하다가 갑자기 딱딱해지는 모습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상대의 속마음을 보면 이 사람은
당신을 꽤 의식해요. 당신이 지금 누구와 지내는지, 자기 얘기를 아직 하는지, 자기 연락을 기다리는지, 다른 사람이 생겼는지 궁금해요. 하지만 그걸 드러내면 자기가 약해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무심한 척하죠. 이번 분들,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들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일부러 더 딱딱하게 굴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당신에게는 상처가 됐네요. 이 사람은 내가 먼저 연락하면 내가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라는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연락 한 번을 해도 자존심을 많이 따져요. 이 사람은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런데 직접 묻지는 못해요. 자기가 먼저 궁금해한다고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공통 지인에게 은근히 묻거나 SNS를 확인하거나 당신이 올린 내용에 의미를 붙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요. 이번 분들이 보기에는 나한테 관심 없나 보다 싶지만 실제로는 신경 쓰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당신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관계가 틀어졌을 때 자기 모습이 초라해졌다고 느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피했어요. 당당하게 사과하고 대화하기보다 아무 일 없는 척하는 쪽을 택한 거예요. 이번 분들이 겪은 상황은 이런 식일 수 있어요. 분명히 좋을 때는 좋았어요. 상대가 챙겨주기도 했고, 관심을 보이기도 했고, 둘만 알던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중요한 순간에는 빠졌어요. 확실히 말해야 할 때 대답을 흐렸고, 관계를 정해야 할 때 지금은 모르겠다거나 생각이 많다는 식으로 넘어갔을 수 있어요. 그때 이번 분들은 많이 실망했죠. 현재 연락을 안 하는 이유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존심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먼저 연락하면 자기가 졌다고 느낄 수 있어요. 특히 둘 사이에 다툼이나 서운한 일이 있었다면 더 그래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당신 반응을 기다리면서도 겉으로는 안 기다리는 척해요. 현재 연락을 안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예요. 이 사람은 본인이 서운하게 했던 걸 어느 정도 알아요. 하지만 먼저 인정하면 대화에서 불리해진다고 느껴요.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하는 쪽을 택할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이 왜 사과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지? 라고 느꼈다면 맞아요. 이 사람은 사과가 어려운 타입이에요. 미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 자기 자존심이 무너진다고 느껴요. 또 하나는 명분이 필요해요. 이 사람은 그냥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라고 하기 어려워요. 물어볼 일이 있거나 공통 지인 얘기가 있거나 예전 물건이나 약속 같은 핑계가 있어야 연락하기 편해요. 그래서 연락이 온다면 처음에는 감정 얘기가 아니라 용건처럼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때 말했던 거 혹시 아직 있어? 요즘 그 일은 어떻게 됐어? 잠깐 물어볼 게 있어서. 그 사람 연락처 알아? 그때 네가 말한 데가 어디였지? 겉으로는 용건이지만 속으로는 당신 반응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마음을 말하기보다 당신이 차갑게 나오는지 부드럽게 나오는지 먼저 확인해요. 당신을 보는 시선은 확실히 있어요. 이 사람은 당신을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당신이 눈치가 있고 감정이 깊고 대충 넘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 부담스러워해요. 당신에게 연락하면 가벼운 말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요. 이 사람은 당신이 자기에게 실망했다는 것도 알아요. 모르는 척해도 알아요. 당신 말투가 바뀌었거나 답장이 달라졌거나 예전처럼 먼저 챙기지 않았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락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자기가 먼저 말을 꺼내면 당신이 지난 이야기를 할까 봐 겁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 마음이 없냐면 그건 아니에요. 신경 쓰고 있어요. 당신이 사라진 뒤에도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 사람은 불편한 감정을 느끼면 해결하기보다 덮는 편이에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굳이 지금 말하지 말자. 이렇게 넘겼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당신이 생각나니까 이제 더 복잡해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연락이 와도 처음엔 변명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그때 나도 바빴어. 나도 상황이 안 좋았어. 너도 좀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요. 이 말이 나오면 이번 분들은 속이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바로 싸우지 말고 차분하게 다시 말하세요.
내 상황이 힘들었던 건 알겠는데 나는 말없이 멀어진 게 힘들었어. 이렇게요. 이 말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 상처를 분명히 말하는 방식이에요. 이번 분들은 상대가 연락했을 때 상대 말투가 차갑다고 바로 실망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속마음이 있을수록 오히려 더 어색하고 딱딱해질 수 있어요. 감정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다만 딱딱한 말투와 무책임한 태도는 구분해야 해요. 말투가 어색한 건 괜찮지만 계속 자기 입장만 말하고 당신 감정을 무시하면 그건 문제예요. 다시 올 가능성은 있어요. 이번은 특히 명분이 생겼을 때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우연한 계기, 일상적인 질문, 공통된 상황이 있을 때요. 이 사람은 그냥 감정만으로 움직이기보다 체면이 덜 상하는 핑계를 잡아야 해요. 그래서 연락이 와도 처음에는 실망하지 마세요. 너무 감정이 없어 보이는 문장으로 올 수 있거든요. 연락이 온다면 용건을 붙여서 올 가능성이 커요. 물어볼 게 있어서. 그때 얘기한 것 때문에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 이런 말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때 정말 용건만 말하고 끝나는지 아니면 대화를 이어가려 하는지를 보세요. 용건이 끝났는데도 "요즘은 어때? 잘 지냈어?" 하고 묻는다면 그건 당신 반응을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연락 시기는 상대 자존심이 흔들리는 때예요. 당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거나 자기 없이도 편해 보일 때요. 이 사람은 당신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느끼면 움직임이 느려요. 하지만 당신이 정말 멀어진 것 같으면 그때부터 신경이 쓰여요. "이제 나 안 보나? 진짜 정리했나?" 이렇게요. 하지만 이번 분들은 일부러 질투 유발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질투하면 잡으러 오는 타입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존심 때문에 더 차갑게 굴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속으로만 불편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 분들만 더 답답해져요. 이번 분들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상대 자존심을 정면으로 깨는 거예요. "너는 항상 도망가잖아. 너 진짜 비겁해. 이제 와서 왜 연락해?" 이런 말은 맞는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공격으로 들어가요. 공격받았다고 느끼면 사과보다 방어가 먼저 나와요. 그러면 대화가 싸움으로 바뀌어요. 이번 분들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화가 나죠. 그동안 기다리게 했고 차갑게 굴었고 자존심만 세웠으니까요. 그런데 이 관계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으로 가면 둘 다 다쳐요. 이번 분들이 원하는 건 상대를 꺾는 게 아니라 상대가 솔직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말은 단호하게 하되 모욕적으로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너 진짜 비겁해." 보다는 "나는 네가 불편한 얘기를 피한다고 느꼈어."가 나아요. "너는 늘 도망가잖아." 보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이 끊기는 게 "나는 힘들었어."가 나아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방어할 여지가 줄어들어요. 싸움이 아니라 대화가 되죠. 그렇다고 너무 이해만 해 주면 안 돼요. "그래, 네가 힘들었겠지.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이렇게 다 덮어주면 상대는 다시 예전 방식으로 굴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은 따뜻하게 말하되 기준은 분명히 해야 해요. 좋은 말은 이런 식이에요. "네가 힘들었을 수는 있어. 그런데 말없이 멀어진 건 나한테 힘들었어. 다시 이야기하려면 예전처럼 애매하게 넘어가고 싶지는 않아. 연락한 이유를 솔직히 말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감정적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사실을 말하는 방식이에요. 해야 할 행동은 먼저 내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이번 분들은 상대가 연락만 해도 마음이 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연락만으로는 부족해요. 이 사람이 다시 들어오려면 최소한 세 가지가 있어야 해요. 사과가 있어야 해요. 완벽한 사과가 아니어도 자기 행동을 인정하는 말은 있어야 해요. 시간을 내야 해요. 말로만 보고 싶다고 하고 실제로 만나자는 말이 없으면 아직 부족해요. 관계를 애매하게 두지 않아야 해요. 다시 연락하면서도 우리가 무슨 사이인지는 모르겠다는 식이면 이번 분들은 또 힘들어져요. 이번 분들이 해야 할 행동은 상대에게 시간을 너무 많이 주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긴 하되 무기한 기다리면 안 돼요. 마음속으로 정하세요. 연락이 오더라도 애매하면 여기까지만 본다. 사과 없이 넘어가면 받아주지 않는다.
약속 없이 말만 이어가면 정리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해요. 이 사람은 당신이 강하게 나가면 물러나고 너무 받아주면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균형이 중요해요. 무섭게 몰아붙이지 말고 그렇다고 다 이해해 주지도 말고 사실만 말하세요. 나는 다시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런데 예전처럼 애매한 건 싫어. 이 한 문장이 이번 분들한테 좋아요. 상대가 진짜 다시 오고 싶다면 결국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을 거예요. 처음엔 딱딱해도 점점 자기 마음을 말하게 돼요. 사실 생각났어. 그때 내가 말 못한 게 있어. 나도 후회했어. 이런 말이 나와야 해요. 그런데 계속 용건만 말하고 감정 얘기를 피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당신을 신경 쓰면서도 자기 방어가 강해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너무 빠르게 마음을 열면 다시 상대 속도에 끌려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차분하게 대화하고 상대가 계속 이어오려는지 보세요. 용건만 말하고 끝나는지 아니면 이후에도 안부를 묻고 대화를 이어가려는지 확인해야 해요. 상대가 그냥 궁금해서 연락했어 라고 하면 바로 마음을 다 주지 마세요. 궁금해서 연락한 건 알겠는데 나는 예전처럼 애매하게 연락하는 건 힘들어. 이렇게 말해야 해요. 이 말이 이번 분들을 지켜줘요. 이 관계에서 재회 가능성은 상대가 자존심을 얼마나 내려놓느냐에 달려 있어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솔직해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이 사람은 감정이 있어도 자존심이 앞서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기다릴 때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냐 보다 저 사람이 책임 있게 말할 준비가 됐냐를 봐야 해요. 연락이 오지 않는 동안 이번 분들이 할 일은 상대 확인을 줄이는 거예요. SNS 보는 거, 접속 시간 확인하는 거, 공통 지인 통해 듣는 거, 이런 게 반복되면 마음이 더 피곤해져요. 상대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까지 멀쩡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래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니까 겉모습만 보고 상처받지 마세요. 정성을 들이고 싶다면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내가 나를 낮추지 않게 해주세요. 말로만 오는 사람과 행동으로 오는 사람을 구별하게 해주세요. 이번 분들에게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사람을 오게 하는 것보다 내가 또 같은 상처를 받지 않는 게 먼저예요. 마지막 조언이에요. 이번 분들, 이 사람은 당신을 신경 쓰고 있어요. 연락 가능성도 있어요. 다만 이 사람은 감정 표현이 늦고 자존심 때문에 먼저 숙이는 걸 어려워해요. 그래서 연락이 와도 처음엔 딱딱하거나 용건처럼 올 수 있어요. 그때 문장만 보고 실망하지 말고 이어지는 행동을 보세요. 하지만 당신이 다 이해해 줄 필요는 없어요. 상대가 자존심이 강한 건 상대 문제예요. 그 때문에 당신이 계속 기다리고 해석하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오려면 상대도 노력해야 해요. 사과해야 하고 시간을 내야 하고 애매하게 굴지 말아야 해요. 이번 분들은 상대 마음보다 내 기준을 먼저 보세요. 그래야 이 사람이 다시 와도 당신이 휘둘리지 않아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보내주세요. 이번 분들은 오늘부터 연락이 왔냐보다 연락한 이유를 분명히 말하냐를 보시면 돼요. 3번 고르신 분들, 이 사람은 당신에게 끌렸지만 공개적으로 다가오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계속 눈치를 보고 있네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남겨주시면 이 풀이가 더 많은 분들께 닿아요. 검은 비단 부채가 끌린 이유는 이 관계에 남들이 모르는 이야기나 쉽게 말 못하는 조건이 끼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만 보면 단순한데 상황을 보면 복잡한 관계예요. 3번 분들, 이 사람은 당신에게 분명히 끌렸어요. 이건 가볍게 보이지 않아요. 단둘이 있을 때 분위기가 달랐거나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는 안 하는 말을 당신에게 했거나 괜히 당신 반응을 살핀 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그 관심이 공개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3번 분들이 더 헷갈렸을 거예요. 분명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왜 아닌 척하지? 사람들 앞에서는 왜 차갑게 굴지? 둘이 있을 땐 다정한데 왜 확실히 말은 안 하지? 내가 착각한 걸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3번 분들, 이 사람은 당신에게 끌린 건 맞아요. 그런데 끌림만으로 바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있어 보여요. 이 관계는 남들이 모르는 사정이 있거나 둘 중 한 사람이 조심해야 할 입장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자꾸 뒤로 빠졌어요. 상대 속마음을 보면 이 사람은 당신을 매력 있는 사람으로 봐요.
그냥 편한 사람, 아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가진 말투, 분위기, 외모, 생각하는 방식 중에 이 사람을 끌어당긴 부분이 있어요. 특히 상대는 당신과 대화할 때 자기가 평소보다 솔직해졌던 순간을 기억해요. 상대는 당신을 볼 때 긴장했을 수 있어요. 그냥 편하게 대하는 사람과는 달라요. 당신 앞에서는 말 하나를 더 조심하고 시선을 오래 두다가도 금방 피하고 괜히 농담처럼 넘기기도 했을 거예요. 이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드러날까 봐 조절하는 모습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당신에게 다가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3번은 주변 시선이 강해요. 공통 지인이 있거나 둘 사이를 사람들이 알면 말이 나올 수 있거나 상대 쪽에 정리 안 된 관계가 있거나 직장 모임 사회적 위치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있어도 숨기려는 모습이 나와요. 현재 연락을 안 하는 이유는 단순히 바빠서가 아니에요. 연락하면 관계가 더 선명해질까 봐 피하는 거예요. 지금은 애매하게 둘 수 있지만 연락을 계속하면 서로 감정을 인정해야 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 순간을 무서워해요. 좋아하는 마음이 들키는 것도 부담이고 그 뒤에 책임져야 할 상황도 부담이에요. 또 하나, 이 사람은 자기 평판을 신경 써요. 내가 먼저 다가가면 이상하게 보일까? 누가 알면 곤란해질까? 이 관계가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다가도 갑자기 선을 긋는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이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당신을 어떻게 보냐면 끌리지만 조심해야 할 사람으로 봐요. 당신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당신에게 더 빠지면 자기 생활이 흔들릴 수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고 싶다가도 멈춰요. 다정하게 굴고 싶다가도 주변을 봐요. 연락하고 싶다가도 핑계를 찾죠. 하지만 3번 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관심과 책임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관심은 있어요. 하지만 책임 있게 관계를 정리하고 다가올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따로 봐야 해요. 이 사람이 당신을 좋아한다고 해도 주변 상황을 계속 핑계로 두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당신만 힘들어져요. 연락을 안 하는 이유는 자기 마음이 커질까 봐 피하는 것도 있어요. 연락하면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면 감정을 숨기기 어려워져요. 그러면 선택해야 하잖아요. 관계를 확실히 할 건지 멈출 건지요. 이 사람은 그 선택을 미루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애매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3번 분들이 느꼈던 애매함은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 단둘이 있을 때는 다정한데 사람들이 있으면 갑자기 차가워지는 것, 연락은 먼저 하지 않는데 만나면 눈빛이나 말투가 다른 것, 아무 관계 아닌 척하면서도 당신이 다른 사람과 가까우면 신경 쓰는 것. 이런 식이에요. 이런 행동은 당신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헷갈리게 하는 관계는 오래가면 마음이 많이 지쳐요. 왜냐하면 확실한 말을 들은 게 없으니까 매번 행동을 해석해야 하거든요. 상대가 웃으면 좋아하나? 상대가 차가우면 내 착각인가? 답장이 오면 관심 있나? 답장이 늦으면 끝인가? 이렇게 하루하루 흔들려요. 3번 분들 관계에는 질투도 있을 수 있어요. 상대가 당신을 확실히 잡지는 않으면서 당신이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건 신경 쓸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을 참 힘들게 해요. 자기는 책임 있게 다가오지 않으면서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건 싫어해요. 이건 마음이 있는 건 맞지만 성숙한 행동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당신 SNS나 근황을 조용히 확인할 가능성이 있어요. 직접 묻지는 않지만 보고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누구와 있는지, 요즘 기분이 어떤지 확인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확인만 하고 직접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3번은 특히 몰래 보는 행동은 있는데 정면으로 말하는 건 늦는 편이에요. 다시 올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3번은 당당한 고백보다 조심스러운 연락이 먼저예요. 상대가 보고 싶어 라고 바로 오기보다 우연을 가장해서 접근할 수 있어요. 공통된 이야기로 말을 걸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벼운 농담을 하거나 단체 자리에서 먼저 반응하거나 SNS에 짧게 반응하는 시기요. 상대가 다시 연락한다면 대놓고 감정을 말하기보다 상황을 이용할 가능성이 커요.
단체 자리에서 먼저 말을 건다든지, 가벼운 질문을 한다든지, SNS에 반응한다든지, 도움을 요청한다든지요. 이때 3번 분들은 너무 빨리 의미를 크게 잡지 마세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연락한 거야 라고 바로 결론 내리기보다 그 다음 행동을 보세요. 연락 시기는 주변 시선이 덜한 때예요. 늦은 밤 혼자 있을 때, 또는 둘 사이를 아는 사람들이 덜 신경 쓰이는 상황에서요. 만약 단체나 직장 모임이 얽혀 있다면 공식적인 자리보다 개인적인 순간에 더 다가올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3번 분들, 밤에 오는 연락은 조심해야 해요. 밤에는 감정이 약해지고 다음 날에는 다시 현실을 보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이 진짜 마음이 있으면 낮에도 이어져야 해요. 특히 이 사람이 밤에만 연락하는지 봐야 해요. 밤에는 다정한데 낮에는 조용하고, 둘만 있을 때는 가까운데 밖에서는 거리를 둔다면 조심해야 해요. 그건 아직 당신을 책임 있게 대할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일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숨겨진 관계로 오래가면 상처가 커져요. 3번 분들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상대의 애매함을 계속 좋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일부러 숨기는 거겠지. 주변 때문에 그런 거겠지. 사정이 있으니까 기다려야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반복되면 당신만 기다리게 돼요. 상대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당신만 의미를 해석하는 상황이 되죠. 또 하나, 비밀스러운 관계를 계속 받아주면 안 돼요. 상황 때문에 조심해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숨겨져야 하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문제예요. 단둘이 있을 때만 다정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모른 척 한다면 오래 갈수록 당신 마음이 상해요. 3번 분들은 이걸 꼭 봐야 해요. 해야 할 행동은 관계의 이름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연락해 오거나 다시 가까워지려 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로 이야기하는 건지 알고 싶어. 이 말이 중요해요. 화내는 말도 아니고 매달리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말이에요. 이 질문에 상대가 계속 피하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책임은 없는 상태예요. 해야 할 말은 분명해요. 나는 애매하게 지내는 건 힘들어. 이 말을 해야 해요. 상대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계속 참으면 상대는 계속 그 애매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당신이 괜찮은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해도 말해야 해요. 조용히, 짧게, 분명하게요. 상대가 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라고 하면 그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이 심각한 게 아니라 상대가 애매하게 행동한 거예요. 나는 너랑 장난처럼 지내고 싶은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도 돼요. 3번 분들은 자기 마음을 가볍게 취급하지 말아야 해요. 상대가 그냥 편해서 그래 라고 하면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나는 편한 사람으로만 남고 싶지는 않아. 이렇게 말해야 해요. 3번 분들은 상대에게 편한 사람으로만 남으면 힘들어져요. 상대는 위로받고 당신은 기다리게 될 수 있어요. 재회나 발전 가능성을 보려면 이 사람이 주변 상황을 정리하려는지 봐야 해요. 말만 보고 싶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연락 시간도 몰래, 만남도 몰래, 감정 표현도 몰래라면 당신만 불안해져요. 진짜 마음이면 시간이 걸려도 조금씩 정리하려고 해요. 연락을 일정하게 하고 약속을 미루지 않고 당신에게 자기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려고 하죠. 이 관계가 앞으로 좋아지려면 상대가 자기 상황을 조금이라도 설명해야 해요. 내가 지금 이래서 조심스러워. 그래도 너랑은 얘기하고 싶어. 시간이 필요하지만 피하고 싶은 건 아니야. 이런 설명이 있어야 해요. 설명 없이 다정함만 주는 사람은 위험해요. 다정함은 있는데 책임이 없으면 당신만 기다리게 돼요. 3번 분들은 상대에게 묻고 싶은 게 많겠지만 처음부터 다 묻지 말고 핵심만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왜 나한테 이렇게 행동해? 이 관계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어?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먼저 꺼내도 돼요.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몰아붙이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피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피하는 모습도 답이에요. 대답보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대답하려고 노력하느냐예요. 3번 분들이 조심해야 할 상황도 있어요. 상대가 외롭거나 힘들 때만 연락하는 경우예요.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자기 힘들 때만 와서 기대는 사람이라면 그건 사랑보다 감정 의존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당신에게 위로받고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상담자가 아니고 대기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연애는 서로 책임지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고 싶다면 물 한 그릇 떠놓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를 숨기는 관계는 멀어지게 해주시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만 남게 해주세요.
3번 분들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상대가 오느냐보다 나를 어떤 방식으로 대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마지막 조언이에요. 3번 분들, 이 사람은 당신에게 끌렸고 지금도 마음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이 사람은 당당하게 행동하는 게 늦어요. 주변 시선, 자기 사정, 정리 안 된 문제 때문에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연락이 오더라도 처음에는 짧고 애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애매함을 오래 허락하지 마세요. 마음이 있으면 결국 설명해야 해요. 보고 싶으면 시간을 내야 해요. 관계를 이어가고 싶으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야 해요. 3번 분들은 이 사람의 눈빛이나 말투보다 실제 행동을 보세요. 연락이 꾸준한지, 만날 시간을 내는지, 당신을 숨기지 않는지, 어려운 질문을 피하지 않는지요. 3번 분들은 오늘부터 그 사람이 마음이 있나 보다 그 마음을 책임질 수 있나를 보시면 돼요. 꼭 이루고 싶은 마음 있으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3번 분들은 애매한 말보다 분명한 행동을 보셔야 해요. 4번 고르신 분들, 이 사람은 끝났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해줬던 것들을 뒤늦게 떠올리고 있네요. 풀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움 되셨다면 댓글에 4번이라고 남겨주세요. 흰 옥함이 끌린 이유는 이 관계가 끝났다고 말은 했어도 아직 제대로 사과받지 못한 부분이나 확인하지 못한 말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4번 분들, 이 관계는 한 번 멀어진 모습이 강해요. 연락이 끊겼거나 헤어졌거나 둘 다 더는 말하지 않기로 한 것처럼 시간이 흘렀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속을 보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특히 상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빈자리를 느끼는 모습이 강해요. 상대 속마음을 먼저 말할게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정리하려고 했어요. 이제 끝났다. 어쩔 수 없다. 각자 사는 게 맞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눌렀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에 당신이 떠오르거나 예전처럼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느꼈을 수 있어요. 4번 분들,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가 커지는 쪽이에요. 같이 있을 때는 당신이 해준 걸 당연하게 여겼을 수 있어요. 그런데 멀어지고 나서야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늦게 깨닫는 타입이에요. 이 사람은 당신에게 받은 것을 뒤늦게 깨닫는 타입이에요. 같이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멀어진 뒤에 크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먼저 연락해 줬던 것, 서운해도 참고 대화하려 했던 것, 사소한 걸 챙겨줬던 것, 자기 힘든 얘기를 들어줬던 것들이 나중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는 고마운 줄 몰랐다가 없어지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죠. 4번 분들은 이 관계에서 많이 참았을 가능성이 커요. 상대가 힘들다고 하면 이해해 줬고, 바쁘다고 하면 기다렸고, 감정 표현이 부족해도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참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음이 지쳤어요. 어느 순간부터 사랑받는 느낌보다 혼자 버티는 느낌이 컸을 수 있어요. 현재 연락을 안 하는 이유는 후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후회가 있어서 못하는 쪽이에요. 연락하면 사과해야 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던 부분을 인정해야 하고,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말해야 하고, 다시 다가가려면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해요. 이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쉽게 못 와요. 상대가 연락을 안 하는 이유는 단순히 잊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지? 사과한다고 받아줄까? 내가 또 상처 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이 생각이 길어지면 결국 당신만 더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4번 분들은 이 사람의 망설임까지 다 이해해 줄 필요는 없어요. 또 하나는 당신이 이제 안 받아줄까 봐 두려워요. 4번 분들이 마지막에 단호했거나 더는 못하겠다고 했거나 연락을 멈췄다면 상대는 그걸 기억해요. 당신이 예전처럼 기다릴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연락하고 싶어도 이미 늦었나?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다시 흔드는 건 아닌가? 하고 망설여요. 이 사람은 당신이 예전처럼 받아줄지 확신이 없어요. 특히 4번 분들이 마지막에 단호하게 돌아섰다면 상대는 그 장면을 기억해요.
당신이 울면서 붙잡은 게 아니라 조용히 포기했거나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멀어진 경우라면 더 그래요. 이 사람은 그 조용한 포기를 무서워해요. 이 사람은 당신을 어떻게 보냐면 자기에게 안정감을 줬던 사람으로 봐요.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 자기 편이었던 사람,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해해 줬던 사람으로 기억해요. 하지만 그 기억이 지금은 미안함으로 바뀌고 있어요. 자기가 그 안정감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상대가 당신을 생각할 때 가장 크게 떠올리는 건 당신의 인내예요. 자기가 힘들 때 이해해 줬던 것, 바쁘다고 할 때 기다려 줬던 것, 서운해도 바로 화내지 않았던 것, 자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았던 것, 그걸 뒤늦게 떠올려요. 그런데 그 기억이 좋기만 한 게 아니라 미안함도 같이 있어요. 사범분들에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후회한다고 해서 바로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후회는 마음이고 변화는 행동이에요. 후회만 있는 사람은 연락해서 "미안했어."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달라진 사람은 그 뒤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아요. 사번분들은 바로 그 부분을 봐야 해요. 다시 올 가능성은 있어요. 4번은 재접촉 가능성이 꽤 있어요. 다만 빠른 연락보다 시간이 조금 지난 뒤 오는 연락이 강해요. 이 사람은 혼자 생각을 많이 하고 망설이다가 결국 한 번은 말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연락이 온다면 가벼운 안부처럼 시작해도 안쪽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커요. 연락 문장은 이런 식일 수 있어요. "잘 지내? 요즘 생각이 좀 났어. 그때 내가 좀 그랬지.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한데 한번 얘기할 수 있을까?" 4번의 연락은 장난스럽기보다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상대도 본인이 늦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사람이 다시 연락한다면 처음부터 자신 있게 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요. 조금 어색하게 올 수 있어요. "잘 지내? 오랜만이야.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이런 말로 시작할 수 있죠. 이때 4번 분들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오래 기다린 말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다 풀어주지 마세요. 연락 시기는 이 사람이 당신 빈자리를 크게 느낄 때예요. 기념일 근처, 예전 사진이나 장소를 봤을 때, 혼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새로운 사람과 비교하게 됐을 때, 또는 당신이 정말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요. 이 사람은 당신이 계속 기다린다고 느끼면 미룰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정리하는 것처럼 보이면 불안해져요. 4번 분들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상대가 돌아오자마자 모든 걸 용서하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오래 기다린 사람이 연락하면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미워했는데도 반가울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괜찮아 해버리면 당신이 힘들었던 시간이 너무 쉽게 지워져요. 상대가 사과한다면 사과의 내용을 보세요. 미안해 한마디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아직 부족해요. 진짜 사과는 구체적이어야 해요. 그때 내가 말없이 피해서 미안해. 내가 기다리게 만든 거 알아. 내가 내 상황만 생각했어. 이런 식으로 자기 행동을 말해야 해요. 그래야 다시 대화할 수 있어요. 괜찮지 않았던 건 괜찮지 않았다고 말해야 해요. 다만 싸우듯 말하지 말고 차분하게 말하면 돼요. 나는 그때 많이 외로웠어. 네가 말없이 멀어진 게 힘들었어. 다시 이야기하려면 그 부분은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아. 이런 식이 좋아요. 또 하나, 상대가 힘들 때만 오는 연락은 조심하세요. 자기 일이 힘들 때, 외로울 때, 술 마신 뒤 밤늦게만 연락하는 사람이라면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진짜 마음이면 낮에도 연락하고, 맨정신에도 말하고, 실제로 시간을 내요. 밤마다 감정적으로만 오는 연락은 당신을 다시 흔들 수 있어요. 4번 분들이 하면 안 되는 건 상대가 조금만 약한 모습을 보여도 바로 안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힘들 때 당신에게 기대는 습관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도 자기 힘든 얘기를 먼저 할 수 있어요. 물론 들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상처도 같이 다뤄져야 해요. 상대 힘든 것만 듣고 당신 이야기는 또 밀리면 안 돼요. 해야 할 행동은 예전과 다른 조건을 정하는 거예요. 4번 분들은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더더욱 기준이 필요해요. 예전처럼 이해만 해주면 안 돼요. 다시 시작하려면 최소한 3가지가 바뀌어야 해요.
연락을 피하지 않아야 해요. 갈등이 생겼을 때 잠수 타지 않아야 해요. 사과해야 할 때 변명만 하지 않아야 해요. 이 세 가지가 바뀌지 않으면 다시 만나도 같은 이유로 힘들어질 수 있어요. 상대가 돌아왔을 때 꼭 확인할 말이 있어요. 그때 왜 연락을 피했어? 지금 다시 연락한 이유가 뭐야? 다시 같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이 세 가지예요. 특히 세 번째가 중요해요. 다시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잠수 타고 또 피하고 또 혼자 정리해 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이 달라졌다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상대가 연락해 오면 바로 만나기보다 먼저 대화하세요. "왜 연락했어? 지금은 어떤 마음이야? 예전과 달라질 수 있어?" 이 질문을 해 보세요. 대답이 흐리면 아직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냥 생각나서에서 끝나면 가볍게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때 내가 미안했고 다시 얘기해보고 싶어까지 말하면 대화는 가능해요. 4번 분들은 이 사람에게 여전히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래 좋아한 사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아요. 하지만 아직 좋아한다는 이유로 예전 상처를 반복하면 안 돼요. 다시 좋아해도 되고 다시 만나도 돼요. 다만 방식은 달라야 해요. 상대가 진짜로 달라졌는지 보려면 시간을 보세요. 하루 이틀 다정한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동안 행동이 유지되는지 봐야 해요. 다시 연락한 뒤 처음만 다정하고 또 예전처럼 늦어지면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잠깐 외로웠던 것일 수 있어요. 4번 분들은 재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기다림에만 머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만 늦게 움직이는 타입이에요. 그 사이에 당신 생활이 멈추면 안 돼요. 상대가 돌아오든 안 오든 당신은 먼저 회복해야 해요. 잠 잘 자고 밥 챙기고 일상 약속 잡고 내 주변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어야 해요. 4번 분들, 이 사람은 당신을 아직 떠올리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을 주면 또 느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활을 먼저 회복하세요. 상대 연락을 기다리느라 아무것도 못하면 안 돼요. 머리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해야 할 일도 하고 잠도 자고 밥도 챙겨야 해요. 당신이 괜찮아지는 모습이 상대에게도 가장 큰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정성을 들이고 싶다면 종이에 내가 예전에 가장 힘들었던 상대 행동 하나를 적어 보세요. 연락 두절, 말없이 회피, 사과 없음, 약속 미룸, 이렇게 아주 현실적으로 적으세요. 그리고 그 종이를 접어두었다가 다음날 찢어버리세요. 그건 상대를 끊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다시는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이렇게 말해도 좋아요. 나를 외롭게 만드는 방식은 다시 받지 않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달라진 사람만 알아보게 해주세요. 이 말이 4번 분들께 필요해요. 상대가 돌아오는 것보다 내가 다시 다치지 않는 게 먼저예요. 정리하자면 4번은 연락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돌아온 상대를 바로 믿지 말고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지 봐야 해요.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을 계획이 있는지, 당신 상처를 인정하는지, 말뿐 아니라 실제로 시간을 내는지요. 이 세 가지가 확인되면 다시 대화해 볼 수 있어요. 없으면 아직은 받지 않는 게 나아요. 마지막 조언이에요. 4번 분들, 이 사람은 끝난 척 했지만 완전히 끝내지는 못했어요. 후회가 있고 당신을 다시 떠올리고 있고 연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돌아온다고 바로 받아주면 안 돼요. 돌아온 이유, 바뀐 행동, 사과의 진정성, 앞으로의 태도를 봐야 해요. 당신은 누군가가 힘들 때만 찾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외로울 때만 생각나는 사람, 자기 필요할 때만 기대는 사람으로 남으면 안 돼요. 상대가 오면 반가워도 괜찮아요.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걸 이해해 주지는 마세요. 사랑이 다시 가능하려면 상대도 달라져야 하고 당신도 예전처럼 참기만 하면 안 돼요. 4번 분들의 답은 이거예요. 이 사람은 다시 올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다시 온다고 해서 바로 믿지는 마세요. 말보다 행동을 보세요. 미안하다는 말보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지 보세요. 보고 싶다는 말보다 실제로 시간을 내는지 보세요. 다시 시작하자는 말보다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지 보세요. 4번 분들, 당신은 누군가의 후회만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후회는 상대 마음이고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건 달라진 행동이에요. 이 사람은 당신을 다시 떠올리고 있고 연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에는 당신이 먼저 조건을 보셔야 해요. 그래야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아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보내주세요.